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꿀팁의 진심인 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곳은 뻐꾸기 시계로 유명한 마을 독일의 슈바르츠발트입니다. 슈바르츠발트를 방문해 뻐꾸기 시계를 구매한 후기와 세상에서 가장 큰 뻐꾸기 시계,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다 만난 초록이 가득한 흑림 풍경들도 함께 소개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희는 스위스의 한 가게에서 뻐꾸기 시계를 보고 기념으로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독일 슈바르츠발트 마을을 알게 됐어요. 슈바르츠발트는 뻐꾸기 시계가 처음 탄생한 고장이기도 한데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던 이곳에 겨울이 찾아와 일거리가 없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숲에 있는 나무로 시계를 만들어 팔아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동안 스위스가 뻐꾸기 시계의 원조라고 알았던 저는 슈바르츠발트의 명물인 뻐꾸기 시계를 본 뒤 여기가 왜 원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 디자인과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앞서 있었어요. 독일어로 검은 숲을 뜻하는 슈바르츠발트는 사실 독일 남서부에 펼쳐진 드넓은 산지를 일컫는 말이고 저희가 들린 곳의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뻐꾸기 시계 가게가 양옆으로 쭉 늘어선 거리가 보였고 저희는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가 봤어요. 거리엔 많은 뻐꾸기 시계점이 늘어서 있었는데 밖에서 보면 비슷한 물건을 파는 듯 보여도 안에 들어가 자세히 보니 가게마다 시계 색과 모양, 추의 크기, 장식품 디자인 등 디테일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아기자기하게 장식된 시계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곳 가게들이 좋았던 점은 제품 가격이 정찰제로 표시된 점과 시계를 구경하는 동안 점원들이 부담을 주지 않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배송비를 내면 전 세계 어디든 선박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큰 부피를 차지하는 시계를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안전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계 가격은 베른이나 체르마트 기념품 가게에서 본 것과 비교하면 저렴했는데요. 체르마트에서는 추 2개 달린 시계가 379프랑, 419프랑이었다면 이곳은 200유로대였어요. 참고로 뻐꾸기 시계는 일반적으로 추가 2개인 것과 추가 3개인 것으로 나뉘는데요. 각 추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추 하나는 시계를 가게 하는 태엽, 다른 하나는 뻐꾸기가 울며 나오게 하는 태엽, 또 다른 하나는 오르골 소리와 함께 장식품이 움직이며 나오는 태엽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추가 2개라면 시계와 뻐꾸기가 나오는 기능이 있고 추가 3개면 시계와 뻐꾸기, 나무 인형이 움직이며 오르골 소리가 나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3개 달린 시계는 24시간마다 추를 끌어올려 태엽을 감으면 되고 추가 2개 달린 시계는 12시간마다 추를 올려주면 건전지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추가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는 2개와 3개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 영롱한 오르골 소리와 앙증맞은 인형의 움직임에 끌려 추 3개짜리를 사기로 결정했답니다. 저희가 시계를 산 가게 이름은 하우스 오브 블랙 포레스트 클락스였고 아돌프 할아버지가 만든 시계를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은은한 나무색을 한 시계와 장식이 특징인 가게였습니다. 수많은 시계들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저희는 이 디자인을 골랐는데요. 매시 정각마다 꼬마 인형들이 나오고 밑에서는 연인이 귀엽게 뽀뽀를 하는 시계예요. 점원이 말하길 뽀뽀하는 커플이 있는 이 시계는 신혼부부를 위한 작품이고 맥주 마시는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아내 장식이 있는 이 시계는 황혼의 부부를 위한 거라고 시계 만든 장인이 이야기했다네요. 이렇게 시계를 고른 저희는 직원 안내에 따라 영문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적고 선박 배송을 신청했어요. 배송은 한 달 내로 도착한다고 하며
가격은 보험 운송료 포함 총 424.37유로였습니다. 참고로 전 제품은 보험 적용이 되고 텍스 리펀이 되나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메일이 오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배송을 보내놓고 한동안 잊고 지내다 2주 정도 지나 택배가 집에 잘 도착했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았어요. 뻐꾸기 시계 언박싱 영상과 실사용 후기는 영상의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세상에서 가장 큰 뻐꾸기 시계입니다. 뻐꾸기 시계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길래 들렀다 가기로 한 저희는 차로 5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바로 앞에 전용 주차장이 있어 무료로 차를 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뻐꾸기 시계를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요. 시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분들은 밖에서만 잠깐 보고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뻐꾸기 시계라니 도대체 얼마나 클까 호기심을 안고 찾아갔는데 와, 이건 뭐 건물 자체가 뻐꾸기 시계네요. 뻐꾸기 집 안으로 입성하니 가운데에 떡하고 거대한 태엽이 들어있고요. 뻐꾸기 시계 장인인 할아버지가 아들들과 함께 3년 동안 이 시계를 지었다고 설명해줍니다. 시계의 작동 원리는 일반 뻐꾸기 시계와 같고 시계에 들어가 있는 태엽과 부품의 크기만 전부 키워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기발한 창의력과 시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저희는 비교적 짧게 구경을 마치고 예쁘게 조성된 시계 앞 정원에서 쉬었다 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뻐꾸기 시계는 볼거리가 엄청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화로운 자연 풍경과 잘 어울리는 동화 같은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슈바르츠 발트의 흥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예요. 슈바르츠 발트로 찾아가는 길에는 초록의 흙림이 끝없이 우거진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말 그대로 빼곡히 자란 나무들이 우거져 검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 위에는 드라이브를 즐기는 바이커와 캠핑카들이 보였어요. 저희는 흙림을 지나며 산길을 내려가던 중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만났는데요. 그 풍경에 이끌려 길 옆에 차를 세우고 내려가 봤습니다. 들판에는 작고 하얀 들꽃이 피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메뚜기도 뛰어놀고 싱그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또 드라이브 중간중간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는데 간단히 간식을 먹으며 휴식할 수 있어 좋았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뻐꾸기 시계 사러 왔다 흙림에서 치유받고 가는 슈바르츠 발트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행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어느 날 집으로 도착한 이 거대한 박스 하나. 설레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하고 뻐꾸기 시계를 설치해 벽에 걸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며 태엽과 부품을 고정시킨 종이를 빼내는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집안 가운데 걸어두고 나니 시계를 볼 때마다 여행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채워지는 듯하네요. 정각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장치도 있으니 조용히 있고 싶거나 잘 때는 이 레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뻐꾸기 시계를 오래 써보니 단점이 있었는데요. 초침 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가끔 소리가 거슬릴 때는 시계를 멈춰 꺼놓을 때도 있어요.
시계라는 생각보단 여행 기념품이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